고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이 불모지와도 같았던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며 국표 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반도체 종주국인 미국과 앞서가던 일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국표 선언 4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매개체로 벌이는 세계 패권 경쟁에서 열세를 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고강도 제재와 동시에 우리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분야를 뺏어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은밀한 압력을 넣으며 자국의 편에 서달라고 안달을 부리고 있죠. 지난해 미 상무부가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과시키고 중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반도체 신냉전은 격화됐습니다. 자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실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겁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특정 반도체 업체에 10나노미터 이하 칩에 필요한 장비 반입을 금지시켰지만 지난해 중국 업체 SMIC가 7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제재의 강도를 확 높였습니다. 더구나 이 조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려면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만든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견제인데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어렵게 만들어 핵무기부터 극초음속 무기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군사 현대화를 늦춰보겠다는 거죠. 비단 군사무기뿐 아니라 반도체가 휴대전화, PC, 금융 등 현대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필수 원자재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쥐고 흔드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창끝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대만을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더 작게 만드는 게 힘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은 아직도 7나노미터 정도에서 헤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대만은 3나노미터대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약 69조 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10년간 31조 원 등 대규모 보조금 지원 항목이 포함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 서명식에서 반도체는 미국이 발명했으나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생산하도록 그냥 뒀다며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재건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광 장비를 갖추고 가장 정밀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두 곳, 한국과 대만을 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21일 중국 사이버정보국이 마이크론 제품에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자국 기업들의 해당 제품 구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너희가 안 팔면 우리도 안 사준다는 식의 제재를 발표한 건데요. 마이크론은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23%의 시장 점유율을 보인 미국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자존심입니다. 마이크론 매출의 약 4분의 1이 중국 수출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을 사지 않으면 미국으로선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한국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중국은 곧장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에이펙 무역장관 회의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회담한 뒤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며 반도체 협력을 부각한 보도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의 보도자료에는 중국 측의 교역 원활화와 핵심 원자재 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만 담겨 해석의 결이 달랐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반도체 협력 강화라는 내용의 보도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현재 중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 거친 불만을 연달아 표출하던 중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한국과의 경협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점도 눈길을 끕니다. 미국은 한국 측의 동맹을 내세워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생산량과 장비 반입을 통제할 수 있어 우리 업계는 이런 미국의 경고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겠다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망신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는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은 24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설익은 규제가 오히려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은 중국 시장은 미국 테크 업계의 약 3분의 1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아무도 미국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